네, 오늘장 내일장 금요일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이 마치기 한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코스닥의 하락세가 좀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1.75%가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소폭이나마 한 6포인트가량 올라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막 장이 마쳤고요. 오늘 마감 지수가 나왔습니다. 코스피 쪽부터 보자면요. 6.7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906선으로 오늘 상승을 했고요. 일단은 오늘 하루만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1900선의 지지선 확인을 한 그런 하루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9.59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금 541선까지 쭉 밀려 내려갔고요. 자, 아무래도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보면은 이 코스닥의 가장 시총 상위 종목으로 큰 종목인 셀트리온이 하한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우리 증시의 발목을 코스닥 지수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4월 19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 개장과 동시에 19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자 그 여파가 고스란히 우리 증시에 전해졌는데요. 이 가운데 오전장에서 1888선까지 밀리며 이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위태로운 흐름을 보이던 코스피. 오늘 코스피를 구원해준 건 기관 쪽이었습니다. 이 재차 1900선이 밀리자 기관 쪽에서 지수 방어에 나서줬는데요. 이 가운데 프로그램 역시 매수세를 보여주자 지수는 상승 반전 성공했습니다. 오늘 오후장에서도 1900선 위에서 강보합권의 흐름이 이어졌던 코스피 지수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6포인트대의 오름세입니다. 오늘 1906선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외국인 6거래일째 매도세입니다. 오늘도 2천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 수리한 하루입니다. 오늘 반면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 우위 나타냈는데요. 특히 이 기관 쪽에서 1,671억 원의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 상승에 오늘 강력한 힘을 보태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1%가 넘게 밀리며 이 급락세장을 연출했던 코스닥 지수 오늘도 역시나 밀렸습니다. 이틀째 급락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오전장에서 이미 540선까지 밀렸던 코스닥 지수, 이 가운데 시총 상위 1위 종목인 셀트리온이 연일 급락 흐름 이 하한가를 나타내자 이 코스닥에 부담을 안겨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9포인트대의 내림세입니다. 540선은 겨우 지켜낸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닥 541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매수 우위입니다. 이 개인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기에는 만만치가 않은 하루였는데요. 오늘 기관 쪽에서 567억 원, 외국인이 230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결국 지수는 급락세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봅니다. 오늘 환율은 이 사흘 만에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역외 시장에서 달러화가 약세 흐름을 보이자 오늘 환율 하락세입니다. 시초가에서는 이런 시습전 정도의 내림세였는데 갈수록 하락폭이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환율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오늘 환율 7원 70전의 급락세입니다. 1120원선 하향 돌파한 모습입니다. 오늘 환율 1116원 30전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도 밀립니다. 이 약세 흐름입니다. 147만 5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오늘 현대차 3인방 나란히 밀립니다. 특히 현대차 오늘 장중 6%가 넘는 급락세 보이면서 장중 18만 원 선이 붕괴가 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오늘 개인 쪽에서 매수세 들어오면서 막판에는 하락폭이 많이 축소된 모습입니다. 오늘 2%대의 내림세 보이며 18만 3,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가 1%대의 조정 흐름이 이어졌고요. 역시나 기아차 역시 1%대의 조정 흐름입니다. 기아차 오늘 5만 4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반면 오늘 SK하이닉스는 흐름이 좋습니다. 이 3%대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28,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이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LG화학 이틀째 상승 흐름입니다. 2%대의 오름세 보이며 오늘 25만 1,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도 밀립니다. 연일 하한가인데요. 오늘 31,350원의 이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셀트리온은 이 사흘 동안 연속 급락세를 보이며 약 40%에 가까운 주가가 빠진 모습인데요. 특히 서 회장의 지분 매각 철회 가능성에 더불어 오늘 또 다른 악재가 있었죠. 바로 바이오 시밀러 임상실험 중단설에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밀린 모습입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가 강보합권 동서가 1%대의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7위부터 12위 살펴봅니다. 오늘 SK 브로드밴드 1%대의 하락 흐름입니다. 4,705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다음이 3%대의 강세 흐름, 시즌과 젠백스 오늘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5% 내외의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요동치는 장 속에서 실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호실적이 기대되는 대형 IT주는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다행히 좋은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만이 약세 흐름이고요. 이 LG전자 오늘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2%대의 강세 보이며 이 87,900원에 장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오늘 나흘 만에 반등세입니다. 28,8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삼성전기 역시 3%대의 강세 보이며 오늘 92,000원에 종가 기록한 하루입니다. 통상임금 악재에 이 현대차가 장중 18만 원 선이 붕괴되기도 했던 하루인데요. 오늘 자동차주 실적 우려감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현대차가 2%, 기아차와 현대모비스가 1% 내외의 하락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평화전공과 세종공업이 1% 내외의 하락 흐름이었고요. 다만 이 만도만이 빨간불 켜며 이 장 마친 모습입니다. 만도의 경우 정몽훈 회장의 이 자사주 매입 소식에 엿새 만에 오늘 반등세가 나타났는데요. 3%대의 강세 보이며 오늘 76,6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이 연일 하한가 모습을 나타내며 급락하자 이 바이오주 주가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대거 내림세가 이어졌는데요. 차바이오엔이 5%대의 급락 흐름, 바이로메드가 오늘 많이 밀렸습니다. 13%대의 급락세 보이며 33,4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코미팜 역시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 6%대의 내림세 보이며 8,8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이 또다시 급락한 가운데 오늘 애플 관련주 주가 오전장에서 약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이 상승 반전 성공한 모습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보합권, 인터플렉스 2%대의 강세로 오늘 반등세 나섰고요. LG 이노텍 역시 2%입니다. 다만 이라이콤과 아모텍은 전일에 이어 오늘 역시 3%대의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폭락했던 금값이 상승세로 돌아서자 이 고려아연과 풍산의 주가가 오늘 반등세 나섰습니다. 먼저 고려아연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6%대의 강세입니다. 284,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풍산 살펴보겠습니다. 이 금 관련주인 풍산 역시 금값 상승에 오늘 반등세가 나타나줬는데요. 4%대의 강세 보이며 24,3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동부증권 살펴보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였던 동부증권 오늘 8%대의 강세입니다. 주당 295원 올라 3,86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NC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NC소프트 오늘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 블러드앤소울이라는 게임이 중국 시장에서의 흥행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오늘 주당 9,000원 오르며 16만 6천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의 마감과 또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영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금요 코스피 시장은 6.69포인트 상승한 1,90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2,500억 원 수준의 순매도를 보였지만 국내 기관이 1,770억 원가량의 순매수로 지수 방어에 좀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1,900포인트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주에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대략 1조 원가량 일평균 2천억 원 수준을 매도하면서 다소 조금 수급 부담에 노출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일단 코스피의 그 1900포인트에 대한 신뢰 수준은 상당히 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PBR 1배 수준이 위치한 지수대이기도 하고요. 일단 미국 쪽에서 보게 되면 경기 둔화에 따른 양적 완화 지속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일본의 엔저 정책 견제가 지금 예상이 된다는 점은 지수의 1900선을 지키는 그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 관련해서 시크리컬 업종들, 산업재와 소재 업종들의 좀 하락이 다소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실적 시즌이 좀 지나간 이후에 코스피가 좀 본격적으로 좀 바닥을 다지는 과정을 거쳐서 좀 상승 쪽으로 좀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동안에 이제 매도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풀릴 것인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물 시장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선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좀 매도세를 나타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6일 만에 지금 순매수세를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의 매매에 앞서서 선물 쪽 시장에서 먼저 조금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과거에 보였기 때문에 금일에 그 외국인들이 그 선물 시장에서 1,700개 계약 가까이 순매수한 점은 다음 주 증시도 조금 1900선을 지지선으로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지수 방어 자체는 1900포인트를 지키는 업종은 IT 업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은 지금 1, 4분기 실적 모멘텀이 좀 유효한 업종은 IT 업종과 경기방어 업종인데 경기방어 업종들은 다소 조금 주가 수준이 지금 현재 높은 수준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IT 업종이 지수 방어를 하는 가장 그 중요한 섹터로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그동안에 이제 1, 4분기 실적 때문에 이제 심리적으로 그 낙폭과대의 위치에 있는 산업재라든지 소재 업종들의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기대가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IT 업종과 낙폭과대 업종의 적절한 포트폴리오 지정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주 전망도 듣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일단은 대외적으로든 대내적으로든 이제 불안 요인보다는 오히려 지금 지수가 좀 반등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북한 리스크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지금 완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 자체도 이제 그동안 좀 상승하던 속도 자체가 많이 둔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도 그동안 이제 매도에서 다소 매도세가 둔화되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굵직한 실적 발표가 이제 대부분 다 마무리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다소 조금 수그러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의 그 19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기술적 반등에 나서는 그런 모습으로 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원과 함께 다음 주 전망까지 함께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수급상 특징과 업종별 특징은 각각 무엇이었습니까? 네,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는 일단 원인은 크게 봐지지 않았지만 장중 낙폭을 확대하다가 일단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마감 동향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장중 1900선을 이렇게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888선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서 투자 심리는 굉장히 위축되었지만 그 이후에 장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종가 기준은 0.35% 오늘 마감하면서 그래도 투자 심리 자체는 초보 나아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인 그 투자 주체별 동향을 보게 되면 여전히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선물과 이 콜 그리고 풋 관계에 대해서 약간은 좀 변동성 포지션을 좀 따로잡는 그런 경향들은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현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오늘 낙폭이 확대되면서 기관 투자자들도 오전에 같이 매도 공세를 펼쳤지만 바로 그 반등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 매수 주체는 바로 기관들이었습니다. 기관들이 바로 그 시점부터 1890선이 이탈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해서 특히나 삼성전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주들 위주로 계속적으로 매수를 보이면서 지수를 받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늘장 같은 경우는 아마 코스닥에서는 그 셀트리온의 여파가 가장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해서 셀트리온과 함께 동반적으로 이 바이오 제약 섹터들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나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공세가 상당히 강했다라는 점 오늘 장의 전반적인 특징 동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그냥 매도 기조를 그렇게 유지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방어세가 역시나 1900선 이하에서는 강하게 좀 들어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측면들도 있고 그런 불확실성들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인다는 게 좀 장의 특징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지수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오전장하고 좀 확연히 틀립니다. 오전장 같은 경우는 이 중형주들과 소형주들의 상승세가 좀 이렇게 눈에 띄었었는데 완전히 반대되는 양상들이 나왔고요. 역시나 장막판까지도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역시나 그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고 이 중소형주들은 하락세로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전체 종목 수로도 보게 되면 기관 투자들이 그래서 집중적으로 매수한 부분이 바로 이제 대형주라는 걸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상승 종목의 수랑 이 하락 종목의 수가 현저하게 3배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도 역시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형주, 소형주 같은 경우는 역시나 하락 종목이 많은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일단은 중소형주들이 오늘 낙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이제 수급 동향 자체가 워낙에 우리 음식료라든지 방어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강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약간 반전이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철강금속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뒤에 이어서 보험뿐만 아니라 금융업종들이 오전장부터 강했습니다. 은행, 증권, 금융업종들이 오전장부터 강하면서 막판까지도 강한 모습이었고 그 뒤에 이어서 운수창고라든지 기계 그동안 낙폭이 하락이 좀 컸었던 그 업종들 위주로 이 매수세가 좀 이렇게 발동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대형주들이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와 연관된 산업인 화학업종도 오늘 장에서는 오랜만에 좀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전자 업종들은 좀 약간 보합세, 혼조세를 나타냈고요. 역시나 종목들 수별로도 봤을 때도 상당히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 순환 업종들이 대부분 오늘 장에서 상승을 한 모습이었고, 그 뒤를 보게 되면 일단은 중소형주들이 많이 몰려있는 이 의료 정밀 업종, 물론 5종목밖에 안 됩니다만 굉장히 낙폭이 컸고요. 그리고 앞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셀트리온 여파로 인한 의약품 업종들이 상당히 많은 하락 그 종목수들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강세였던 섬유유보 업종이 약간은 보합권에 머물렀고요. 그다음에 운수장비 업종들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차의 낙폭이 상당히 오늘 컸고 장중 낙폭은 줄였지만 여전히 투자심리는 위축되어 있는 측면에서 이 운수장비 업종이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별 동향들 중에서도 일단 업종별 투자자들 순매수들을 한번 보게 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 매수를 선호한 업종들은 역시나 은행, 유동성 위주였습니다. 은행, 금융, 증권들에게 순매수를 보인다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나머지 섹터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다 매도세로 좀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부 바닥권을 확인할 때 이 외국인들은 가장 먼저 매수를 선호하는 업종들이 바로 은행 업종들이라는 거, 그리고 이 자본과 관계된 업종들이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1900선에 대한 바닥선 테스트를 좀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 상황에서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한 가운데 역시나 많이 매수한 업종들이 좀 눈에 띕니다. 특히나 화학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떴었고요. 물론 서비스 업종도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철강, 화학, 그리고 금융도 동반으로 외국인들과 매수를 했고요. 통신업종도 오늘 강했습니다. 통신업종들 역시나 매수를 하는 측면, 그리고 보험 같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일단 금융 섹터들에 대해서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동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1900선의 지지율 스테이스를 확고히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좀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기관들이 매도한 업종들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역시나 운수장비 업종 굉장히 수급 상황 안 좋은 거 눈으로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조선 자동차 할 거 없이 전부 다 매도세를 의원하고 있고 다만 개인이 나홀로 좀 매수하고 있다는 것이 수급적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요. 그 뒤 이어서 그동안 주도 섹터였던 전기전자도 그다지 좋은 상황도 아니었고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도 또 기관 투자들은 일종의 매도세를 좀 전환을 했다는 거 이런 점들이 좀 특이 동향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업종별 특징까지 정리해봤고요. 종목으로 가서 오늘장 특징주라면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현대 EP입니다. 현대 EP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차량 경량화 테마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근데 물론 테마적 요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월봉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2011년 이 당시에 이렇게 주가가 높게 상승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차량 경량화 테마로 인해서 9,000원 넘게 10,000원 선까지도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거품들이 대부분 꺼졌고요. 지금부터 상승하는 것은 이쪽에 현대 EP의 실적 성장세가 좀 이렇게 확인되고 있다라는 점이 이 당시의 그 상승 버블 측면과는 좀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 탄력이 이제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익이 대폭 늘었다 보니까 이 주가의 변화 추이 자체도 굉장히 완만한 추세에서 강한 추세로 좀 올라가는 거를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한 탄력이 오늘까지 지금 한 5일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제 생각에는 추가적 탄력성은 좀 자제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투자별로 이제 보게 되면 오늘 장에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특히나 이 현대 EP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었는데 지금 여기서 좀 탄력이 좀 제한될 것 같다라는 건 뭐냐면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업황들이 사실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한다는 개념에서는 상당히 좋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역시나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워낙에 많은 매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물을 쏟아붓기에는 이 부분에서 탄력이 좀 제한적일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로 매수에 뛰어들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폭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매수하는 측면들이 좋다라는 점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고려아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낙폭 굉장히 심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특히나 금값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 고려아연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오늘 장에서는 장중 같은 경우는 9%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장중가로는 6% 상승하는 모습 보이는데 최근에 투자자들 동향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매수세를 저점에서 떨어지자마자 많은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측면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근데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무슨 이게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은 과대 낙폭으로 인한 저가 매수냐 그것이 이제 관건인데 실상 갭으로 떨어지는 그 현상들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오긴 합니다.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밖에 지금은 표현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공매도 포지션들이 어느 정도 내려오는 측에서 계속해서 매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공매도 포지션이 청산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적 매물들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장 올라갔다고 해서 저가 매수구나 하고서 이 고려아연 따라잡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점을 또 역시나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한 3.2%대 코스닥 지수에 대비해서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다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1분기 실적이 부합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되는 측면이 나오고 있고요.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 주가를 많이 눌렀는데 최근 들어서는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매수했던 물량들을 내놓고 기관 투자자들이 연속해서 좀 방어하고 있는 측면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다음에 대한 2분기 실적이 지금보다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상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보다는 소폭 나은 측면에서 실적이 부합치로 들어맞았습니다. 그랬을 때는 일단 다음이 어느 정도 사업 구조는 잘 짜가고 있다. 그래서 2분기 정도는 실적 개선, 3, 4분기 정도도 길게는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가 분할 매수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아연과 다음 현대 EP까지 오늘장 특징주를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다이렉터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R&B 인베스트먼트의 조준성 이사, 대신증권 강남역삼센터의 정종국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다이렉터 전략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점법은 뭘 살까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조준성 이사께서는 분할 매수 구간이다. 우상향 종목군의 수순환 매매, 코덱스 레버리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정종국 대리는 코스피 관망, 코스닥 매수, 실적 상향 전망, IT 중소형주,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이네요. 네, 먼저 분할 매수 구간이라는 분석을 내놓으신 조준성 이사의 말씀도 듣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예측하지 않았던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지난주에는 GS건설 일 터지면서 이제 그 거래소 종목들이 많이 이제 당하다가 이제 오늘 뭐 반등 들어온 것도 꽤 있는데, GS건설하고 셀트리온 성격이 좀 다릅니다. GS건설 같은 경우는 올 초에 거기 채권 시장에서 한 1조 정도로 이제 자금을 거기 발행을 해가 자금을 모았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회사가 안 좋아질 걸 대비해가지고 유동성을 확보해가지고 회사를 지키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실적 발표에서 이제 뭐 충격을 먹었는데 회사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계속 유동성을 확보해놓고.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게 누가 이거 조사를 받을지 모를 정도로 좀 위험한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공매도 세력이 위험하다 해가지고 그거를 자금을 차입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많이 올렸죠. 그러면서 공매도 세력도 이제 항복하고 이제 반대 이제 거기 쇼포지션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걸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뭐 나름대로 수급을 만들려고 했는데, 회사 자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공매도 세력들이 왜 공매도를 쳤는가를 그걸 해설해 줘야겠죠. 뭐 자꾸 검찰 조사를 하겠다 이런 쪽보다는. 그러면서 시가총액 5조 원짜리가 지금 이러한 그 사건에 엮여 있고, 그 다음에 CEO 대처 방법이 뭐 일반인 생각의 어떤 상식적 이해하기 힘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뭐 3천억짜리, 2천억짜리 이러면 그냥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조 단위가 넘기 때문에 피해자도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셀트리온의 어떤 그 핵심이 있어가지고는 뭐 어널리스트라든지 이쪽의 전문가라든지 회계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뭐 공장 방문이라든지 어떤 판매 내역들이라든지 이런 투명성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어떤 공매도 세력들이 처음에 가졌던 거, 저 셀트리온 회사가 상당히 거기 좋지 않은 게 분명히 있는 걸로 이제 파악하고 이제 들어갔겠죠. 뭐 단순한 뭐 누모를 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일본 이제 따라 들어간 잔챙이들이 이제 뭐 누모도 퍼뜨려 가겠지만, 핵심적으로 몇 천억을 공매도를 친 세력들 같은 경우는 뭔가를 봤겠죠. 그거를 이제 해소하게 되면 공매도 했던 쪽이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하겠는데, 지금 같은 거는 그냥 뭐 소문이 난무하고 이제 뭐 예측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셀트리온 쪽은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자,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하한가 풀리면서 흡수로 내려갔던 종목들은 뭐 삼성, 중공업, 고량 이렇게 이제 치고 올라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이오 쪽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는 빠지게 되면 담보 가치가 이제 위협을 받기 때문에 담보 가치 반대매매 더 나오게 됩니다. 반대매매가. 그러니까 이게 회사적으로 있고 주가 어떤 하한가 3번, 4번 차원이 아니라 빠지면 빠져 더 위험한 게 셀트리온이고, 자,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서울반도체인데, 서울반도체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이게 5만원짜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3조였는데, 이게 2011년에 2만원도 살짝 깨졌었죠. 2만원대까지 반토막이 더 나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반도체가. 근데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떤 뭐 물건을 만들고 팔고 뭐 이런 게 좀 보이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이죠. 성장성도 많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서 나중에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주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해가 고점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빠질 수가 있냐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의문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기업의 어떤 투명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거를 좀 관망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바이오 주식에 있어서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바이오 쪽에 있어가지고는 이런 그 분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퍼가 뭐 100배, 뭐 200배, 300배, 이게 100년 동안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회사가. 근데 이제 뭐 임상 실험이나 이런 게 잘 돼가지고 잘 되면은 그만 막 돈을 많이 모을 거라고 기대감으로 해서 뭐 상당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고, 오늘 또 많이 빠졌는데 다음 주 또 어떻게 될지는 이제 또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해야 되고,
앞에 먼저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시가총액 조 단위에 있는 회사가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 많은 전문가들 있고 뭐 회계사들도 있고 뭐 그 기업의 어떤 경쟁 업체도 있고 하는데 이런 조 단위에 있는 움직임의 어떤 회사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제 종합주가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빠지는 구간은 계속 일률적으로 빠졌어요. 근데 이제 반등이 들어갈 거 생각되는데 한 1950 정도는 기본적으로 살릴 거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장기적인 어떤 말씀을 미리 또 말씀 한번 드려보겠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서울반도체에 이어서 제가 애플컴퓨터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애플컴퓨터인데 작년에 700달러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400달러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작년 초만 해도 시가총액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 전 세계 1등인 회사가 그 애플컴퓨터입니다. 애플컴퓨터.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 요것도 이제 반토막 직전에 이제 곧 들어오겠죠. 그러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700달러에서 작년에 9월 달에 애플 하면서 700달러 가면서 그 어떤 마인드들이 뭐 반년 좀 지나자마자 이렇게 순간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다우 지수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대세어 다우 지수가 뭐 최근에 조정을 받는데 제가 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월봉 이격도 있어가지고 5개월짜리 월봉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00까지 빠진다도 5개월짜리 월봉상으로 봐서는 안 깨집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충격은 굉장히 크죠. 근데 큰 흐름에 있어가지고 월봉으로 봐서는 큰 흐름에 있어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구나.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제 또 반등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지금도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올해 시장에 있어가지고 가면 갈수록 조금 어떤 그 기대감보다는 좀 조심함을 좀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뭐 셀트리온이든 뭐 서울반도체든 애플이든 다우지수 깨질 때도 나중에 이렇게 깨지지 않을까 그런 뭐 우려도 좀 우리도 지금부터 좀 서서히 좀 갖고 있어봐야겠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빠졌기 때문에 반등 구간이 다음 주에 나올 걸 생각이 되고 중요한 거는 근데 다음 단기 전략으로는 일단은 목표치를 좀 낮게 잡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독일 지수 한번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럽의 핵심이 독일이죠. 독일인데 독일 차트 보게 되면은 고점 대비해가지고 8,000에서 7,500 깨졌습니다. 단기적으로 깨졌어요.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이 들어가겠죠. 더 깨지게 하게 되면 여기도 이제 저가 메리트가 들어가겠죠. 월봉상 보게 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월봉상. 음봉 한번 나오는 거죠. 음봉 한번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이제 빠지는 우리가 이제 커플링을 빠질 때는 커플링 되고 오를 때는 디커플링 됐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도 뭐 우상향 차트가 아니라 약간 지그재그로 이제 조정받는 구간의 어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또 낮아지는 약간 조정 장세로 가는 그 성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종합주가 2,000포인트 이런 기대감보다는 빠진 폭에 대한 어떤 뭐 1950선 정도를 기대를 해가지고 반등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구간 안에서 그리고 하단도 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수급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계속 파는데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1900선 해가지고 이제 방어 어떤 저가 메리트로 이제 들어오는데 또 뭐 계속해서 이렇게 외국인 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더 하단도 열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1900선 아래는 이제 분할 매수 구간이지만 목표치는 1차적으로 1950 정도. 제가 전에 1972도 말씀을 드렸는데 분위기가 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치를 1950으로 잡아보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정종우 대리께서는요. 네, 요즘 진짜 주식 매매하기 굉장히 힘드실 텐데 올 초만 해도 대외 변수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좀 많이 빠졌었고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잘 갔었는데 얼마 전에 터진 셀트리온 사태 때문에 지금 바이오 업종들이 전부 좀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하지만 여전히 저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좀 매수 관점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수급적인 모습을 보면요. 일단 거래소가 이번 주 내내 1,000억 넘게 2,000억 가까이 매일 매도가 순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간별로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거의 5조 4천억 정도 순 매도가 나왔는데요. 일단 외국인이 계속해서 거래소를 매도하게 되면 결국에는 거래소는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순 매수로 돌아설 때까지는 아무래도 거래소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기간이 좀 570억 정도 순 매도가 나왔지만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힘은 있어 보이고요. 오늘 코스닥이 좀 많이 빠져서 좀 걱정했던 분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요. 일단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이 그만큼 하한가 맞고 그랬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많이 빠져있던 부분이라고 봐지고 있고요. 일단 기관이 매도가 나오는 것도 셀트리온 쪽에서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셀트리온을 제외한 코스닥 상위 업종인 파라다이스라든가 CJ ENM, 동서, CJ 오쇼핑 이런 업종들은 오늘 또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코스닥 전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이오 업종, 특히 뭐 셀트리온, 시젠 이런 부분들, 젠백스 이런 종목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지 뭐 다른 업종까지 문제는 되지 않다고 봐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IT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파라다이스 계속 가고 있는 종목들, CJ 오쇼핑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코스닥만 관심을 가질 수는 없고 코스피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1900선 부근에서는 저점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일본 수입 물가 지수라고 좀 봐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엔저 정책을 강력하게 펴고 있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 또 상승 마감했고 거의 최고가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수입 물가 지수가 만약에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엔저 정책을 펴고 있는 지금 아베 정부는 아무래도 엔저 정책을 지금처럼 강력하게 펼칠 수는 없다고 좀 봐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일본 증시를 이끌었던 엔저 현상 자체가 어느 정도 조금은 시장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 그동안 투입됐던 일본에 들어갔던 글로벌 자금들이 점점 빠지면서 우리나라 증시라든가 그동안 많이 못 올라왔던 일본 엔저 현상 때문에 많이 못 올라왔던 그런 쪽으로 좀 자금이 유입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5월 달에 있을 일본 수입 물가 지수를 좀 확인하고 외국인들이 순매도에서 이제 순매수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코스닥보다는 그때는 코스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당분간은 뭐 코스닥이 많이 빠져서 걱정하는 분들 많겠지만 그 바이오 업종 들고 있는 분들 걱정 많겠지만 일단은 코스닥을 그래도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주식을 살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들었고요. 다음은 종목 선정법입니다. 조 이사님. 네, 일단은 먼저 AS 해드릴 종목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12개 찍어가지고 그 종목이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가 7개 나왔다면서 약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번 주도 그 종목도 위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엑토즈 소프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엑토즈 소프트가 뭐 유상증자를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월요일 하한가 나오고 다음날 뭐 윗골이 나오면서 이제 약간 조금 지금 힘이 좀 없는 상태인데 엑토즈 소프트 같이 그렇게 개별적인 그런 걸 알게 되면 내부자 이제 그런 게 되겠죠. 법적으로 걸리겠죠.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는데 이제 대비를 해야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AS 말씀드리면은 정리를 했다가 유상 그 권리락 전날 사셔가 종가에 사셔가지고 다음날 권리를 받으셔가지고 그 권리 받은 물량만 놔두시고 다시 정리를 하십시오. 그거를 장기 투자를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게임비리라든지 무슨 컴퓨터라든지 뭐 이번 주까지 괜찮았는데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괜찮을지 봐야겠는데 엑토즈 소프트 자체를 이제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대응한 데 있어가지고는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그 권리 그 주식 뭐 유상증자 받은 물량만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장기 투자를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이제 AS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또 CTC 바이오 어제까지 끝내줬죠. CTC 바이오 또 그냥 계속 고점 찍고 날아갔는데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바이오 쪽은 조금 피했다가 다시 봐야 됩니다. 피했다가 물론 GS가 저 이번에 여파처럼 빠졌다가 뭐 CTC 바이오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는데 빠졌다가 올라오면 CTC 바이오 같은 데 이제 사는 종목인데 이쪽에 또 어떻게 바이오 쪽이 어떻게 될지 이제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포트에서 빼가지고 그냥 관심만 본다 이제 이 정도 차원에서 말씀을 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가지고 종목들에 있어서 올해 장사에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잘 되는 쪽은 굉장히 잘 되고요. 뭐 SK텔레콤 지난 추천했는데 또 고점 돌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죠. 되는 쪽은 계속해서 순환매 이렇게 잘 나오고 안 되는 쪽은 힘드는데 근데 이번 주가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뭐 종목에서 뭐 대작 몇 가지 말씀드리면 대상 같은 경우는 괜찮을 걸로 봅니다. IT 쪽은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삼성전자가 15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IT 쪽 하더라도 대상 같은 종목은 또 미끄러진다 하더라도 다시 뭐 요거 종목 꾸준히 관심 있게 하신 분은 어느 선에 사야 되는 걸 아실 겁니다. 이런 것도 살아있다 또 말씀드리겠고 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동원 FMB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신규로 이제 처음 보실 건데 14와 12 사이를 이제 놓고 저울질 잘 보십시오. 포트에 하나 이제 2개를 빼고 요걸 하나 더 넣어보시면서 관심 있게 보시면서 요 추세가 어떻게 나올 건가. 요런 종목들은 빠지게 되면은 또 다시 13만 원 부근이라든지 이렇게 또 가겠죠. 근데 뭐 13만 원이 저점일지 아니면 12만 5천 원, 12만 원이 또 내려올지 요거는 잘 짱을 보시면서 관심 종목 여러 개 있으니까 이제 보면서 이제
하나의 그 타겟 잡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시장에서 자꾸 엮이시는 분들은 좀 쉬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또 그 말씀도 좀 조심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꾸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좀 더 가라앉을 수가 있으니까 잠시 좀 쉬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정종욱 대리님의 종목 선정법은요? 아까 이사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원래 IT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바이오 쪽으로 좀 봐야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셀트리온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그런 시장의 신뢰가 완전 무너진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 시장이 다시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좀 많은 시간이 좀 소요될 거라고 좀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가급적이면 손절 라인 확실히 지켜서 손절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매수 타이밍을 잡으신 분들이라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셀트리온 사태가 진정되고, 정말로 바이오주에서도 그동안 너무 바이오주 했었는데, 바이오주 중에서도 선별된 작업을 해서 거치 기업들로 해서 다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그런 바이오주들이 코스닥에서 좀 탈락을 하고 코스닥 시장 자체가 얼어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서 얼어붙은 모습에서도 갈 수 있는 건 결국 IT밖에 없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IT 업종에서도 특히 이익이 많이 나는 업종들을 토대로 해서 좀 매수를 하고 보유를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결국 증시가 가기 위해서는 주도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IT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분 전문가들 다음 주에는 좀 뭘 살지 궁금합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말씀하셨네요. 일단 지수가 1900선을 유지를 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 얘기는 또 위로 올라가는 이제 단기적으로 또 반등 생각도 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 1900 아래 더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건 뭐 좀 가치, 거기 저가 메리트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코덱스 레버리지를 갖고 왔는데, 지지난주 코덱스 레버리지 해봤습니다. 11,500원 저점 찍고 12,000원까지 올라가서,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12,200원에 12,500원까지 보자고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이제 더 빠져가지고 지수가 많이 빠졌죠. 1900도 깨지면서 11,000원 오늘 저점도 들어왔는데 11,000원도 살짝 깨졌었는데, 이거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950만 가더라도, 그러면 지난번 4월 3일 1970포인트 그 갭을 메꾸지는 못한다더라도 1950만 가더라도 대략적으로 12,000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11,100원 이하로 사가지고 12,000원까지 때리게 되면은, 삼성전자 지금 뭐 가격도 괜찮은데, 삼성전자 한 9만원, 한 거의 10만원 또 먹는 거죠. 한 8만원 정도 먹는 거죠, 수익이.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들이 요즘에 굉장히 좀 말씀드리기가 좀 굉장히 불안하죠. 요즘에 또 실적 발표 있을까봐 또 걱정되고, 무슨 일이 나올지 모르겠기 때문에 일단은 대체적으로 그냥 대표하는 지수의 대표 종목 코덱스 레버리지 해가지고 11,100원 이하로 해가지고 쭉쭉 사들어간다. 거기 하방도 1,850도 열어놓고 좀 여유 있게 열어놓고, 이번에 여유 있게 계속해서 여유 있게 열어놓으신 분들은 크게 무리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강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가지고 12,000원까지 1,950포인트까지 한번 가보겠다, 그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종욱 대리님께서는 하이비전 시스템이죠.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즈인데요. 일단 이 종목 자체는 지금 국내 1위 카메라 모듈 및 제조 및 검사 자동화 장비와 제조업체입니다. 매출의 91%가 검사 장비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12년 작년 고객사별 매출 비중은 LG이노텍이 62%, 코엘이 12%, 그리고 삼성전자가 17%입니다. LG이노텍에 들어가는 물량들은 전부 애플 쪽이랑 연관돼서 공급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중 자체가 애플 쪽에서 가장 크고요. 애플에서 비중이 가장 크고 이제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고객 다변화를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봐지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실적은 1,192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43% 증가한 수치고요. 순이익은 215억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1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매출액이 172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209% 증가한 수치고요. 당기 순이익은 34억으로 전년 대비 한 287% 증가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조금 빠졌는데, 차트를 보시면 4월 17일 날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요. 이때 자사주 매입, 그리고 최대 주주 대표이사가 25,000주 정도를 자사주 매입하면서 주가가 뭐 빠지더라도 그 다음날 다시 만들었고요. 오늘은 약간 조금 뭐 코스닥 그런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조금 오늘 좀 빠지고 있었는데요. 여전히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고, 카메라 부품 그리고 BW 물량이 좀 나오는 그것 때문에 좀 카메라 부품주 중에 좀 많이 그런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이제 주가는 좀 더 가질 것으로 좀 봐지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한 5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22선이나 4만 4천 원 정도, 이 정도로 설정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AS 이어가겠습니다. SK텔레콤이었던가요? 네네. 하이비전 제가 저번 옛날에 4천에 추천해야 돼 8,000원 간다고 말씀드린 종목인데 네. 이번에 그 매물대 넘고 가면은 괜찮을 거 생각이 되는데 한번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가 일단 큽니다. SK텔레콤 딱 보시면은 끝내주죠. 17만 원. 지지난주 금요일날 금요일날 저점이었고 이번 주 올라가죠. 보시게 되면 그래서 앞에 제가 종목도 언급할 때 대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종합주가지수를 무시하고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간중 종목에 갖고 계속 매매를 하시는 거죠. 일단 요거는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SK텔레콤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일봉이죠. 추세가 요 파란색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날 추세가 깨졌다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다시 종고점 또 고점을 또 갱신을 했는데 월봉을 보세요. 이게 이 선이 있는데 요 파란선을 보시게 되면은 150개월 선인데 2009년도에 맞고 내려갔죠.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맞고 내려갔는데 요 선이 또 이제 다가왔습니다. 바닥도 이제 굉장히 낮고 그러면서 5개월짜리가 살아있죠. 요 박스권 안에서 매매하는 게 10%가 넘어가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종합주가 쭉쭉 만약 내려가서 다시 뭐 또 17만 원 부근 내려오게 되면 또 사더라도 괜찮죠. 이런 종목들은. 뭐 전고점 또 다시 넘어갈 거 이런 것보다는. 일봉상 보시게 되면은 고점 갱신하면 또 내려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또 하단과 상단에서 매매 구간을 잘 설정하셔서 매매하시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정대리님은 마크로젠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마크로젠 추천해 드렸었는데요. 추천했던 이유, 근거 그때 방송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셀트리온 사태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사태 때가 이쯤에서 잠시만요. 4월 16일 날 셀트리온 사태가 좀 발생해서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 이때 좀 손절을 쳤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좀 어떻게 보면 마크로젠 자체 회사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일단은 바이오 업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헬스케어 관련주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은 시장에서 좀 비껴나가고 현금으로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손절 한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당분간 좀 셀트리온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AS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께서 하신 말씀 총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조준성, 정종국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지금까지 다이렉트 전략 함께 짜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장 내일 장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주말 재밌게 잘 보내십시오.